한나TV 한나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1강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강 바로 구석기, 신석기 시대입니다. 사실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는 별로 어려울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막 옛날에 수학의 정석 공부하면은 집합분만 까맸던 것처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까지는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이해하시고 이 부분에는 문제를 틀리지 않으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죠. 자, 구석기, 신석기 시대. 자, 우리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써볼게요. 우리 민족의 우리는 어디서 왔느냐? 우리의 뿌리는 어디서 왔느냐? 뭐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생긴 건 약간 몽골 인종이라고 하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어순, 아, 이응, 지읒, 자음, 모음, 결합어잖아요. 이런 거는 어느 쪽 어계인가? 언어가 어디에 해당하느냐? 그리고 우리나라는 남쪽에서 왔느냐? 북쪽에서 왔느냐? 뭐 그런 것들이 해당하겠죠. 자, 일단 우리 민족의 기원은 언제부터 한반도에 이렇게 살기 시작했냐면 뭐 한반도를 간단히 한번 그려볼까요? 보시면 우리나라는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북방계 저쪽 여기 만주 지역부터 여기 한반도 이쪽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 그래서 북방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원래 구석기 때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구석기 때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조상이다라고 하기엔 좀 문제가 있겠죠. 왜냐면 구석기 때는 주로 사냥을 하고 사냥감이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석기 때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제 우리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이제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신석기 때로 보고 있죠.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를 거쳐 뭔가 이런 형성했다. 우리의 그런 민족의 그런 뿌리, 이런 역사 같은 것들을 형성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무대라고 한다면 만주나 한반도 일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인종은 뭐 황인종, 뭐 몽골 인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생김새가. 요즘은 몽골 인종을 보기 힘들어요. 다들 이제 많이 성형을 다 해가지고 아주 예뻐요. 서구적으로 변했어요. 어쨌든 몽골 인종이고 언어는 알타이 어계. 제가 예전에 이거 공부할 때 알타리로 외웠었거든요. 알타이 어계입니다. 뭔가 조합어라는 의미예요. 알타이 어계.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민족의 기원을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구석기와 신석기를 좀 비교하면서 공부해 볼게요. 항상 문제는 비교하면서 비교 부분에서 나오게 되죠. 자, 구석기와 신석기. 자, 그럼 구석기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구석기는 아주 옛날 70만 년 전, 약 70만 년 전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70만 년 전, 아주 오래전, 70만 년 전, 아주 까마득히 옛날이겠죠? 그래서 이때는 무슨 석기를 사용했느냐? 구석기 하면 무슨 석기다? 이게 기억이 나야 돼. 뗀석기. 돌을 떼어냈다. 그래서 뗀석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 가르칠 때 깬석기라고 이렇게 쓴 애들이 있었어요. 돌을 깼잖아요. 이러면서 깬석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돌을 떼어냈다. 그래서 뗀석기입니다. 뗀석기. 뗀석기와 뼈도구를 사용했죠. 골각기라고, 어려운 말로 골각기라고 해요. 자, 뗀석기를 사용을 했고, 구석기 때는 뗀석기를 어떻게 이렇게 좀 제작하느냐, 얼마나 잘 떼느냐, 규격에 맞춰서 잘 이용하느냐에 맞춰가지고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색깔 펜으로 써볼게요.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기에는 그냥 돌덩어리, 그러니까 돌덩어리를 이렇게 뾰족하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돌 뭉치 하나를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한 거예요. 이렇게 좀 뾰족하고 그냥 이 돌이 이거 자체로 괜찮은데 그냥 그 몸통을 사용을 한 거예요. 이런 게 주먹도끼. 주먹도끼 요걸 잡고 그냥 찍어 죽인 거야, 뭐 동물을. 그냥 원초적으로 돌 하나를 사용한 게 전기고, 중기에는 이 기본적인 돌에서 한번 이렇게 쪼개냅니다. 그래서 쪼개낸 이 부분을 격지라고 해요. 격지. 이렇게 격지를 하나 뜯어내서 요걸 가지고 이제 어디다가 껴서 쓰기도 하고 좀 다양하게 도구가 다양해졌어요. 뗀석기가 다양해진 게 이제 중기입니다. 이제 후기에는 조금 더 똑똑해져. 이렇게 돌이 있으면 쐐기를 이용합니다. 쐐기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뾰족한 쐐기를 놓고서 퉁퉁 하고 치는 거야. 쐐기를 박아가지고 이 쐐기를 이용해서 똑같은 규격 사이즈로 자꾸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좀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돌을 잘 사용하는 거야. 이런 돌날 격지를 똑같은 모양으로 몇 개를 더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이것도 돌날 격지. 돌날 격지를 다양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중에 이런 식으로 만든 것 중에서 이런 모양 이게 나와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뾰족하게.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거를 여기 그 나무떼기에다가 꼽아요. 나무떼기에 꼽아가지고 그걸로 막 찔러 사람 죽이거나,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 동물 죽이는. 그래서 이런 걸 쓴배찌르개라고 합니다. 쓴배찌르개. 쓴배찌르개. 그래서 이런 쓴배찌르개를 이런 식으로 쐐기로 이용해서 돌날 격지를 만든다. 그리고 이 쓴배찌르개가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나무에다가 껴서 썼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음도구라고도 하죠. 이음도구. 어려울 거 없어요. 통짜로 썼다 그럼 전기, 잘라내서 썼다 그럼 중기, 그 잘라낸 거를 똑같은 규격으로 여러 개 만들었다 그럼 후기. 점점 좀 똑똑해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쓴배찌르개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쓴배찌르개 이렇게 생겼습니다. 쓴배찌르개 약간 화살촉처럼 생겼죠? 잘 그렸죠? 이런 거를 이제 끝에가 뾰족한 이 부분에, 이 밑에 부분에다가 나무에 껴서 창처럼 사용했다는 거, 돌을. 근데 이 돌도 뾰족하게 잘하면 세게 툭 누르면은 동물을 죽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기요, 무기. 쓴배찌르개. 사냥 무기.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 전기, 중기, 후기를 나눌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어디에 또 거주했느냐? 주로 이제 이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집다운 집을 만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동굴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간단한 동굴, 아니면 정말 대충 이렇게 가죽 같은 걸로, 동물의 가죽으로 막집을 집니다. 동굴 막집. 그래서 이런 동굴 막집에서 거주했다. 그래서 대충 이동생활 했으니까 이렇게 막 지었겠죠? 주로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수렵, 채집, 어로 생활을 했다라는 거. 수렵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사냥 생각하시면 돼요. 채집, 이렇게 막 사과 따먹고 이런 거, 어로, 물고기 잡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내가 하도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없어. 이제 뭐 사냥할 게 없어. 그럼 딴 데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동 생활을 했다라는 거. 구석기까지는 이동 생활을 했다는 게 중요하고, 뭐 구석기 시대는 사실 뭐 더 우리가 공부할 거라면 뭐 예술 활동을 어떤 걸 했느냐까지 좀 자세히 보면, 구석기 시대 예술 활동은 그냥 뭐 그림 그리는 거 정도, 이제 뭐 벽화를 그리는 거 정도. 뭐가 있을까? 우리가 뷸렌도르프의 비너스, 그 뚱뚱한 여자 아세요? 뭐 이런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조각이라던가, 벽에다가 물고기 같은 거를 대충 그려놨어. 물고기 먹고 싶다, 물고기 사냥하고 싶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벽화, 뭐 물고기를 조각한다던가, 이런 물고기를 조각이라던가 벽화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주술적인 의미, 나 그거 먹고 싶다, 잡고 싶다, 이런 식의 주술적 의미의 벽화만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 예술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구석기는 이렇게 심플하게 끝납니다. 뗀석기를 사용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수렵, 채집, 어로 생활로 이동 생활했다. 동굴과 막집에서 살았다라는 거. 자, 신석기로 넘어가면은 좀 외울 게 많아지죠? 자, 신석기 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석기는 BC
8천년경 그쯤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우리가 딱 그 연대는 알 수 없지만 대충 그쯤으로 보고 있다. 자, 그리고 신석기는 이 뗀석기를요 조금 더 정교하게 갈았어요. 그래서 간석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간석기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했다라는 거. 토기가 생겼다라는 거. 이 빗살무늬 토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좀 도토리 꽃갈콘처럼 생겼는데, 이 빗살무늬 토기가 실제로 이렇게 뾰족하고 밑에가 뾰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빗살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빗살무늬, 이거 많은 얘기가 있어요. 이거 빗살무늬 그냥 예술활동이다, 햇빛을 의미한다, 손에 미끄러지 않게 한번 무늬를 넣어본 거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빗살무늬가 들어가서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끝에가 뾰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서 주로 발견이 되냐면, 어디서 사용이 가능하냐, 이렇게 고운 흙이나 모래나 이런 흙이 있는 곳에다 이거를 탁 파묻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곡식을 저장하기도 하고 음식을 조리했던 거예요. 이 안에다가 뭐 물 섞어 먹는다던가 불 같은 데다 걸어가지고 익혀 먹는다던가 해서 곡식을 저장하거나 음식을 조리했다라는 거.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수능에서도 자주 나오고 한능검에서도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빗살무늬 토기. 자, 그리고 자, 동굴과 막집에 거주했었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움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움집 생활을 했다는 건 정착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 움집 생활을 하게 된 이유를 얘기를 해보죠.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수렵 채집 어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스무스하게 노란색을 쓰게 됐네. 자, 수렵 채집 어로 생활을 하다가 얘네들도 사실 신석기 때는 초기에는 채집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점차 뭐를 시작하게 됐냐면 어쩌다가 이렇게 씨가 뿌려졌는데 여기서 뭐 싹이 나는 걸 보게 된 거야. 키워가지고 먹으면 되겠구나. 굳이 맨날 따서 먹고 힘들게 막 사과를 찾아다닌 것보다는 재배해서 먹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그리고 힘들게 이렇게 사냥을 하러 다닐 바에는 키워서 먹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이동생활 했을 때 이때 수렵은, 구석기 때 수렵은요 정말 맘모스 같은 거, 매머드, 되게 그런 큰 동물을 사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냥 당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대규모로 집단으로 이렇게 사냥을 했었는데, 신석기로 넘어오면은 날씨가 따뜻해집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작은 동물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이 구석기와 신석기 사이에 그 중석기가 있는데 이 중간을 보기도 하거든요. 한능검 중급 단계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뭐 토끼, 뭐 이런 조그만 동물들이 나오면서 걔네들을 키우는 거야. 토끼나 양 이런 애들을 이제 키워서 먹는 거죠. 닭 이런 거를. 그래서 농경과 목축이 이제 시작이 됐어. 그럼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으면 여기서 이제 내가 재배를 하니까 그거를 씨를 뿌렸고 걷어야 되잖아요. 이제 뭔가 재배하고 거기에 대한 추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석기 때 어마어마한 혁명이다.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바로 신석기 혁명인 것이죠. 농경과 목축을 인류가 처음 시작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신석기 혁명이다. 신석기 혁명. 이거는 우리가 막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보고 워낙 중요하다고 해서 기억이 나시죠? 신석기 혁명 매우 중요하다.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초기 단계라는 거예요. 되게 잘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한 농경 초기 단계. 그래서 이때 농경은 주로 어떤 걸 했냐면 뭐 좁쌀, 쌀농사, 좁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벼농사인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작은 좁쌀입니다. 벼농사처럼 물을 대가지고 하는 그런 고도의 농사가 아닌 그야말로 아주 작은 좁쌀.
그 쌀농사를 밭농사처럼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좁쌀, 벼농사 아닙니다. 좁쌀, 그리고 뭐 조, 피, 뭐 이런 거, 수수, 그런 식의 거친 작물들을 처음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그걸 갈아가지고 죽처럼 쑤어서 먹었어요. 아직 쌀농사, 벼농사까지는 아니고 채집도 같이 병행을 했겠죠. 그리고 사실 신석기 때까지는 어로를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강가나 해안가에서 많이 삽니다. 큰 동물들을 잡는 게 사람들이 귀찮은 거야. 괜히 사냥하러 가다가 사냥 당해. 이러니까 강가나 해안가에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작살로 물고기 잡아먹고, 이때 당시 신석기 시대의 그런 유적지를 보면 뭐 해운대 쪽 그런 바닷가, 부산의 동삼동 유정이라고 해가지고 조개 껍데기 가면이 있습니다. 조개 껍데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조개 껍데기 가면이면 조개가 여러분 가면이래. 그럼 얼굴을 가렸다는 거 아니야. 조개 완전 컸어. 와, 이거 하나 가지고 한 끼 가능. 대단하죠? 이때 조개는 또 컸대. 그래가지고 그 해안가에 조개 더미 이런 것들이 폐총이 발견이 돼요. 조개를 엄청 사람들이 먹고 그걸 막 쌓아놓은 거야. 조개 껍데기 막 엄청나게 쌓여있어. 그래서 어로도 많이 했다라는 거. 농경목축이 얘네들의 완전 주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석기 혁명, 정착생활. 자, 그리고 움집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움집의 규모가 어땠냐면 그림으로 좀 표현해 볼게요. 움집의 규모가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화덕이 중간에 있습니다. 화덕.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 둘, 셋, 네 명, 한 4~5명 정도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정도. 움집생활 4명에서 한 5명 정도 거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움집이라는 거예요. 화덕이 중앙에 있으니까 여러 명이 자기는 힘들었겠죠. 하지만 화덕이 중앙에 있으면 좀 따뜻하고 거기다가 음식 같은 거 해먹기 좋았겠죠. 그래서 움집생활 화덕이 가운데 있다. 4명에서 5명 정도 거주했다. 그리고 반지하다. 반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 움집은 움집 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반지하로 이런 식으로 찍혀 있어요. 요거는 마한식이니까 시기가 맞지 않고 글이죠. 반지하로, 이런 식의 반지하로 돼가지고 이렇게 움집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 안사동 유적지 가면은 그 움집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농경과 목축을 시작해서 정착생활이 시작됐다는 게 이 신석기 혁명 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움집 생활을 하게 되고 이 움집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게 돼요. 자기 가족과는 결혼하지 않고 이 시족과는 결혼하지 않는 다른 시족과 결혼함으로써 조계혼을 통해서 점차 부족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시기가 뭐냐면 혈연 중심, 이렇게 가족들끼리 같이 모여 사는 혈연 중심의 시족 사회였다. 혈연 중심의 시족 사회였다라는 거. 움집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모여 자기 친족들끼리, 혈연들끼리 모여 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 부족이 늘어나게 되고 청동기 때는 꽤 큰 부족이 생기고 이제 그 부족의 대표 우두머리 족장도 생기죠. 하지만 신석기 때까지는 평등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우두머리라고 하면은 막 권력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그냥 똑똑한 사람, 오래 살았던 사람 이런 식의 대표였고 아직까지는 평등사회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석기 때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의류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물이나 아까 어로생활 많이 했다고 그랬죠? 그물이나 의류 이것을 제작했다라는 거.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바로 가락바퀴와 뼈바늘. 뼈바늘은 말 그대로 뼈로 바늘처럼 만든 거고 가락바퀴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웬 무슨 맷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 가락바퀴에 실을 중간에 넣어가지고 실을 이렇게 짜는 거예요. 실을 짜는 용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교재에도 나오지만 이제 실을 짜는 그 가운데다 넣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실을 짜는 거예요. 이 실을 짠 다음에 뼈바늘을 이용해서 얼기설기 그물도 만들고 그물을 만들어서 물고기를 잡고 사람 옷도 어느 정도 이렇게 꼬매가지고 가죽으로 혹은 뭐 헝겊같이 이렇게 직조를 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락바퀴 뼈바늘이 나오면 의류 생활을 했구나, 옷을 만들었구나, 그리고 그물을 만들었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아까 보여드린 그림 가락바퀴, 그게 나오면 가락바퀴 신석기 시대
딱 그게 여러분 떠오를 정도로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유물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신석기 때는 뭔가 이런 예술활동에서 신앙활동을 하게 됩니다.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즈음즈음 세 개죠.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자, 보면 애니미즘이라는 거는 모든 사물에 뭔가 신이 깃들어 있다. 태양의 신, 땅의 신, 뭐 바다의 신. 이런 애니미즘적인 사고에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로 발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뭐 사물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 나무에도 이렇게 영혼이 깃들어 있다라 보는 그런 게 애니미즘이고, 토테미즘은 아시다시피 우리는 곰 토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삼국유사의 그 곰과 호랑이, 당군 신화를 보면은 우리는 결국 곰 부족으로부터 왔다라는 특정 동물을 그 부족의 수호신으로 여기고 그 부족의 대표로 여기고 이런 것들이 바로 토테미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샤머니즘은 요즘에도 남아있는 거예요. 무당. 뭔가 그런 영혼의 중개자를 믿는 거, 하늘과 나를 연결해주는 그런 제사장을 믿는 겁니다. 사실 단군, 왕검도 단군이란 뜻이 뭔가 제사장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왕검이 이제 정치하는 사람이고, 샤머니즘은 제사도 지내주고 하늘과 나를 연결해주고 뭐 이렇게 중개자 역할을 하는 무당을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샤머니즘은 아직도 남아있죠. 아직도 굿 같은 거 하고 뭐 이렇게 막 접신하고 막 이런 거 막 작두 타고 이런 거 다 샤머니즘이죠. 이런 세 가지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의 신앙 활동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각각 무슨 뜻인지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예술 활동 같은 거 본다면 뭐 조개 껍데기 가면 따로 쓰지 않을게요. 조개 껍데기 가면 칠해거리 이런 거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조개 껍데기 가면 뭐 이런 거 조개 껍데기 가면이라던가, 칠해거리는 뼈 같은 걸로 내가 이거 잡았다 뭐 이런 식으로 뼈로 이렇게 장식해가지고 목걸이 만드는 게 칠해거리예요. 칠해거리도 신석기 때 문화재라는 거, 신석기 때 유물이다. 자, 그럼 그림 자료를 몇 개 보여드리고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쓴배 찌르기보다는 좀 둔탁한 이 주먹도끼, 요런 게 주먹도끼입니다. 아, 요건 뗀석기구나. 누가 봐도 갈지 않았죠. 거칠죠. 이게 뗀석기다. 뗀석기에서 조금 더 발달해서 쓴배 찌르개로 이게 이제 후기 뗀석기다라고 할 수 있고, 자, 근데 이제 간석기 나와야죠. 간석기는 말 그대로 돌을 갈았다. 돌갈판 뭐 이렇게 갈았다. 간석기. 그리고 이런 게 간석기. 간석기. 이렇게 돌을 갈아서 썼구나. 맨들맨들하다. 아, 그러면은 간석기 나오면 신석기구나. 그리고 신석기 문제는 아무래도 무조건 요거 나오죠. 빗살무늬 톡이 나오겠죠. 빗살무늬 곡식을 저장했다. 곡식을 저장했다는 것 부분에서 바로 농경을 시작했다는 것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곡식 저장, 조리, 빗살무늬 톡이 신석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 시기 관련된 그림은 요 정도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가락바퀴 너무 중요하다. 가락바퀴 요거 우류나 이런 그물 같은 거를 만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는 딱 여러분 필기하신 다음에 서로 비교하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석기는 뗀석기, 뼈도구, 신석기는 간석기,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 동굴 막집 거주하다가 이제는 농경 목축 시작했으니까 정착해야지. 그래서 옹집 생활하게 된 거고, 그전에는 수렵 채집 어로 먹을 게 떨어졌어. 이동해야 돼. 당연히. 근데 이제 농경 목축이니까 정착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또 이때는 그냥 뭐 잡고 싶다 이런 식의 주술적 의미로 물고기 조각 같은 거 했었고, 이때는 신앙 활동이 조금 더 사람들이 모여서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런 게 생겼다. 그물과 우류를 제작한 가락바퀴 뼈바늘, 가락바퀴 그림자로 그림 문제 많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반드시 비교해 가면서 완벽하게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먼저 풀죠. 이거 1번 문제부터. 자, 교재 몇 페이지냐면, 자, 교재 24페이지에 문제 1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딱 봐도 뗀석기 제작 방식 나오죠. 구석기 문제겠구나. 그렇게 알고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뗀석기의 다양한 제작 방식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뗀석기는 구석기 시대겠죠. 구석기 시대 처음 만들어서 짐승을 사냥하고 가죽을 벗기는데 여러 용도, 긁게, 밀게 뭐 이런 거 있어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은 골라보자. 1. 소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 우경은 나중에 지증왕 때, 이제 신라 때 일어나는 거죠. 아주 나중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갈팔과 갈돌로 곡식을 갈았다. 이것도 신석기겠죠. 그 다음에 3.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 요것이 정답이겠죠. 동굴이나 막집. 그 다음에 4.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실을 뽑았다. 신석기죠. 그 다음에 비스밀토기 신석기죠. 식량 저장.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자, 3번. 가을 시기에 들어갈 유물로 옳은 것은, 자, 기원전 8000년경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돌갈판 나왔고, 그러면은 신석기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죠? 신석기, 너무 쉽습니다. 1번이죠. 그쵸?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웬 칼 이러는데 요게 바로 명도전이에요. 중국 연나라의 명도전. 3번은 가야의 수르바퀴 토기 같네요. 그쵸? 4번은 거치무늬 거울 같아요. 어쨌든 청동기입니다. 5번은 세영동검, 청동기. 어쨌든 4번, 5번 청동기.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제 별로 어렵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헷갈려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공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강 구석기 신석기 시대 별로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2강 청동기 철기 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